못생긴 떠돌이 머슴의 대박난 인생. 조선시대 어느 시골 마을에 길복이라는 떠돌이 머슴이 살았습니다. 35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얼굴은 못생겼고 키는 작았으며 가진 것이라곤 없었지만 성격만큼은 착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봄에는 논밭을 갈고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추수를 도왔으며 겨울에는 나무를 팼습니다. 길복이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못생긴 데다 가진 것도 없으니 누가 자기를 거들떠보겠습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결혼은 포기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복이를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그의 성실한 만큼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있으면 길복이를 불렀고 길복이는 누가 부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어느 봄날 길복이는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봄농사철을 맞아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길복이는 김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잣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으로 논밭도 많고 소도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길복이는 다른 머슴들과 함께 사랑채 옆 작은 방에서 지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길복이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한 처녀를 보았습니다. 처녀는 햇살을 받으며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가 찰랑거리고 하얀 피부가 햇빛에 빛났으며 웃는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길복이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그 처녀가 누군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길복이는 다른 머슴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침에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처녀가 누구인가? 머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처녀는 순덕이라고 하네. 이웃 마을 최진사댁 딸이지.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난 처녀야. 그런데 자네가 왜 물어보나? 혹시 마음에 들었나? 길복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길복이는 순덕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순덕이가 떠올랐고 밥을 먹다가도 순덕이가 생각났으며 잠자리에 누워서도 순덕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길복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나 같은 놈이 저런 아가씨를 좋아하다니. 나는 못생긴 데다 가진 것도 없는 떠돌이 머슴이야. 저 아가씨는 진사대 딸이고 하늘과 땅 차이지.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길복이는 멀리서라도 순덕이를 보고 싶어 우물가를 자주 지나갔습니다. 순덕이는 일주일에 2~3번 그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왔습니다. 길복이는 그때마다 일부러 물을 기르러 가거나 그 근처를 지나가며 순덕이를 훔쳐봤습니다. 순덕이는 그런 길복이를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길복이가 또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순덕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뵙네요. 김 부잣집에서 일하시나 봐요? 길복이는 깜짝 놀라 더듬거렸습니다. 네. 저기 머슴으로. 순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하시네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는 빨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길복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자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그날 길복이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힘들지도 않았고 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덕이의 미소만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우물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순덕이는 길복이에게 친절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마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보기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순덕이는 신분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길보기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길보기에게는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길보기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덕 아가씨, 저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순덕이가 빨래손을 멈추고 길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길보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좋습니다. 순덕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길보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진사대 딸을 좋아한다는 것이 주제넘은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제도 모르고. 그런데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저씨가 나쁘지 않아요. 성실하고 착하신 분 같아요. 길보기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순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양반집에 시집 보내려 하세요. 길보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신분의 벽은 높았습니다. 순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부탁해 볼게요. 하지만 조건을 내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며칠 후 순덕이가 길보기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을 내셨어요. 한양에 가서 벼슬을 얻어오면 허락하시겠대요. 길보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같은 머슴이 어떻게 벼슬을 얻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거절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덕이도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더 설득해 볼게요. 길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양에 가보겠습니다. 벼슬은 못 얻어도 뭔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덕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한양은 뭔데? 길보기는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길보기는 빈 부잣집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주인은 안타까워하며 노잣돈을 조금 쥐어줬습니다. 길보기는 그 돈과 자신이 모아둔 푼돈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순덕이는 우물가에서 길보기를 배웅했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길보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보름이 걸렸습니다. 길보기는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이나 절간에서 묵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으므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아팠지만 순덕이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길보기는 기진맥진했습니다. 한양은 넓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큰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길보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시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어느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길보기는 그곳에서 일하며 잠자리도 얻었습니다. 주막에서 일한 지 며칠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길보기는 손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임금님께서 요즘 병환이 깊으시대. 그래? 어떤 병인데? 잘 모르겠지만 어이들도 속수무책이라더군. 길보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임금님이 편찮으시다니 나라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길보기는 일을 마치고 주막 뒤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길보기가 달려가 보니 초라한 옷을 입은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길보기는 노인을 부축해 이를 폈습니다. 노인은 몹시 약해 보였습니다. 물 좀. 길보기는 주막에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죽을 뻔했어. 길보기는 노인을 주막 뒷방으로 모시고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노인은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남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니? 길보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며칠간 주막에서 쉬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길보기는 자신의 밥을 덜어 노인에게 드리고 틈틈이 노인을 돌봤습니다. 주막 주인도 착한 사람이어서 노인이 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노인은 점점 기운을 차렸고 일주일쯤 지나자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이 길보기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째서 한양까지 왔나? 말투를 들으니 시골 사람 같은데 길보기는 순덕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아하는 처녀가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벼슬을 얻어오라고 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자신은 못생긴 떠돌이 머슴이라 벼슬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여기까지 왔구만. 대단한 용기일세. 길보기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 무모함이지요. 저 같은 사람이 벼슬을 얻다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갈 수도 없어서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생각인가? 길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을 좀 모아서 장사라도 해볼까 합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혹시 약초에 대해 아는가? 길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이것저것 배웠지요.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그럼 혹시 산삼을 알아볼 수 있나? 길보기는 자신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산삼은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림으로는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책에 있었습니다. 노인이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 약초를 캐며 살았네. 그런데 얼마 전 깊은 산에서 이것을 발견했지. 보자기를 풀자 산삼 한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산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한양까지 가져왔네. 하지만 한양에 와서 병이 나고 돈도 떨어져 이렇게 되었어. 길보기는 산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뿌리의 모양, 잔뿌리의 형태, 색깔을 보니 책에서 본 것과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진짜 산삼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노인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럼 이것을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겠구만. 길보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어디에 팔아야 할지. 그때 길보기는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임금님이 편찮으시다는 이야기. 할아버지, 이것을 대궐에 바치는 것은 어떨까요? 임금님께서 병환이 깊으시다는데 이 산삼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궐에? 그게 가능할까? 길보기는 확신은 없었지만 말했습니다. 해보는 거지요. 이런 귀한 것은 임금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날 노인과 길보기는 대궐문 앞에 갔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이 감히 대궐에 들어오려 하느냐? 길보기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임금님께 올릴 귀한 약재가 있습니다. 산삼입니다. 문지기들은 비웃었습니다. 산삼. 너희가 가진 게 진짜 산삼이겠느냐? 그냥 돌아가거라. 길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부디 어이께 전해주십시오. 문지기들이 화를 내려는 순간 마침 어이 한 명이 대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길보기는 어이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어이는 반신반의하며 산삼을 살펴봤습니다. 어이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산삼이다. 그것도 100년 묵은 산삼이 틀림없다. 어이는 급히 산삼을 들고 돛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어이가 나와 길보기와 노인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하께서 두 사람을 보시겠다 하신다. 길보기와 노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병환 중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경들이 이 귀한 약재를 가져왔다고 들었소? 어디서 구했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깊은 산에서 캤사옵니다. 전하, 임금이 길보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길보기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골에서 온 머슴이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머슴이 어찌 한양까지 왔으며 또 어찌 이것을 돛궐에 바칠 생각을 했느냐? 길보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한양에 왔고 우연히 이 할아버지를 만나 산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은 길보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못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맑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양까지 왔다니 대단한 정성이로다. 그리고 이 귀한 것을 사심없이 바치니 더욱 기특하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상을 내려라. 특히 저 젊은이는 벼슬을 내리도록 하라. 길보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벼슬을? 자기가? 그는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벼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짐이 보기에 그대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벼슬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작은 벼슬이지만 받으시오. 길보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인도 상금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돛궐을 나서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나도 이런 행운을 얻었어. 길보기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길보기는 그날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갔습니다. 보름 걸리던 길을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길보기가 돌아왔다. 옷차림이 달라졌네. 길보기는 바로 순덕이 집으로 갔습니다. 최진사는 길보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네가 돌아왔군. 그런데 그 꼴이 뭔가? 말도 타고 옷도 좋은데 길보기는 임금께 받은 벼슬 임명장을 내밀었습니다. 진사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벼슬을 얻어왔습니다. 최진사는 임명장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순덕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정말 돌아오셨네요. 길보기는 순덕이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최진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좋네. 자네에게 내 딸을 주겠네. 순덕이도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못생긴 떠돌이 머슴과 예쁜 진사댁 딸의 결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축하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먼. 길보기는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그날 밤 길보기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행운을 주셔서 착하게 살길 잘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못생긴 얼굴도 가난한 처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한 마음과 정직함, 그리고 남을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길보기와 순덕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길보기는 작은 벼슬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순덕이는 착한 남편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를 낳아 기르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